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콩 항생지수가 최근에 이제 18,000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지수대가 2009년 2분기 수준이에요. 2009년이 그 미국발 금융위기 바로 직후 연도죠. 한국의 경우에는 그때 주가 지수가 2009년 초만 하더라도 그 1,400도 안 됐을 거예요. 1,400도 안 됐을 그런 시기인데 지금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2,800이니까 그 주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2009년 2분기 대비 2배 올랐죠. 100%. 근데 홍콩 항생 지수는 2009년 2분기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이제 항생은행이 개발한 주가 지수지요. 50개 대기업 주가를 반영하는데 중국 기업이 약 한 70%를 차지하죠. 특히 이제 홍콩 H테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 30개 기술주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수죠. 그러니까 항생지수 하락은 결국 중국 주가지수 하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이제 테크 주식은 그 중국 정부도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게 대표적이고, 또 알리바바는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해외 기준 때문에 미국이 규제를 하면서 미국에서 주가가 빠지니까 또 홍콩 주가도 빠지고 또 중국 정부도 규제를 하니까 여하튼 중국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홍콩 항생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난 1년간 지속됐죠. 그것도 이제 원인이지만은 근데 그 주가 빠져도 너무 빠졌다라는 거죠. 어, 지난 3월 15일, 14일은 그 1만 8천대, 8천선대까지 하락을 했죠. 이 지수대가 바로 2009년 2분기 지수대거든요. 평균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이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그래도 27,000에서 28,000선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 뭐 김영익 교수, 안유아 교수들이 등이죠. 지난해 3월경에 미국 정시는 위험하고 그 중국 주식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면서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 주식 투자하면 홍콩 H 주식이죠. 거기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한 30% 빠져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고점 대비 이제 뭐 한 20% 빠졌죠. 이 코스피도. 근데 중국은 그 홍콩이죠. 홍콩 지수는 그 2009년과 똑같다라는 거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2009년 대비로는 100% 상승했어요. 그런데 중국 증시가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항생지수는 2009년 수준이니까 이것이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또 주가가 빠졌으니까 지금 투자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지난해도 아니네요. 2015년 이후 부채 비율이 몇 년 전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제 여러 차례 포유 환율 연구에서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그 빈집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해가 2015년부터거든요. 제가 쓴 책 중에 그래도 달러다라는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책에서 2011년에 그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15년이 되면 중국 경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장이 이제는 멈추거나 성장을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빈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집을 지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은행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겠죠. 또 가게는 장기적으로 빈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 경기 불황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던 거죠. 사실상은 2015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 중국 경제는 그 성장이 사실은 멈춘 거죠. 그 빈집을 짓지 않았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거기서 스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뭐 빈집을 짓기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한다고 한 것이 빈집을 짓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중국 청년 인구도 자꾸 감소하거든요.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빈집을 들고 있는 가게는 소비 여력이 약화되죠. 더군다나 이제 지난해부터 중국 부동산 경기가 이제 장기 그 호황의 끝을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10대 그 부동산 재벌들이 다 이제 부도 위기에 몰려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간단한 문제냐 아니면 언젠가 회복될 것이냐 문제인데, 이 인구 문제인데 결국은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또 지난 30년 동안 인구 감소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의 원인인데, 근데 빈집이 이게 언제 소화될 거냐라는 거죠. 소화되기 힘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그 전세 사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중국은. 그러면 빈집은 향후 10년간 빈집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빈집을 많이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도 부실화돼 버렸고 은행도 부실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림자 금융이 발달돼 버리고, 왜냐하면 부실 기업과 부실 가게가 증가하면 그 사채 시장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림자 금융인데, 이제는 그 그림자 금융이 우리 중국 경제 전반을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근데 이 그림자 금융이 중국 그 집권층 내지는 정치가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기 어려운 그림자 금융이고, 이것이 중국 경제를 그 10년 이상 두고 힘들게 할 거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중국이 이제 러시아 편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서방이 그 러시아 경제를 제재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2, 3년간 밀접하게 경제적으로 연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면 간접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제재도 장기화되죠. 거기다가 뭐 지난해까지 그 트럼프 이후지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 그 정치적 갈등이 이제 경제적 갈등으로 발전한 건데, 거기에 더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서방 측에서 이제 그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결국 중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그 견제와 규제에 직면한 거죠. 거기다가 중국 정부까지 그 하이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한 거죠. 안보 차원에서, 또 아니면 공동 부유 내지는 공동 부담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다 보니
이게 공산주의 시스템의 문제니까 결국 이게 3년이나 5년 안에 끝날 그런 성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가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한번 불황기에 진입하면 막 3년 4년 걸리는데, 중국은 빈집이기 때문에 또 인구가 감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10년 지나도 이 부동산 경기 불황이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우리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증시 내지는 중국 주식이 뭐 기업이죠. 근데 홍콩에 이제 상장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으니 결국 중국의 문제인데 이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오늘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 지금도 우리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김영희 교수, 안유아 교수 등이 중국에 투자하라는 얘기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빠진 주식이 그 중국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들어가도 되느냐 라는 또 의문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결국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중국 경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 주식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도 되느냐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금융회사 부실채권 증가는 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 그림자 금융은 중국 정치권하고 연결돼 가지고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이게 붕괴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를 가난하게 하면서 공산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금융이 그림자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중국 경제 회복인데 공산주의 시스템 유지에는 그림자 금융이 일조하고 있는 거죠. 다수가 힘들어야 그 정부 통제하에 들어오거든요. 다수가 잘 살면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민주주의 시스템과 연결되는 시스템이지 공산주의 시스템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다수를 가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공산주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도 들어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그 반등다운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이 그 홍콩 항생시장이고, 결국은 중국 기업의 문제 아니냐, 결국 중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이면서 그림자 금융의 문제이고 부실채권 증가의 문제인데, 그 한복판에는 빈집이라는 거죠. 빈집을 지어가지고 겉으로는 고용을 창출하는데 결국은 빈집이 중국 경제 장기 불황 내지는 또 그림자 금융 발달을 가져왔고, 결국은 그 그림자 금융이 향후 중국 경제를 10년 이상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